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브릭스 가족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시는 브릭스 가족 여러분, 오늘 사업 설명을 맡은 김사옥입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굉장히 더운 여름의 무더위가 밤에까지 이어졌었는데요. 다행히도 이번 주부터 약간 좀 서늘한 바람이 새벽에는 좀 기대되는 그런 계절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 휴가철이다. 예전 같았으면 휴가도 갔다 오고 또 바닷가나 산과 바다로 이렇게 많이들 놀러 가지고 해외로도 가셨을 텐데 요즘에 더욱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더욱더 답답한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아메이에 대한 이야기들, 아메이 사업 설명이 여러분의 여름밤을 갖다가 좀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시간이길 바라면서 사업 설명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히 다행히도 너무나도 더운 여름철이었었는데요. 한 줄기 좀 빛과 같은 그런 소식들이 많이 전했었죠.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한국의 많은 선수들이 열정적인 경기와 그다음에 감동을 주는 스토리로 우리에게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다 부여를 했었습니다. 더욱이나 저는 가장 감명 깊게 봤었던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높이뛰기 유상혁 선수의 그 경기였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구랑 축구 경기가 있었던 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구랑 축구를 보다가 왠지 좀 야구 축구만 보는 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 시간에도 많은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을 텐데 다른 경기는 없을까 하다가 우연찮게도 높이뛰기 경기가 있길래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우상혁 선수의 경기를 초반부터 좀 지켜봤었습니다. 정말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이분이 한 번 이 발을 넘을 때마다 그 표정이 너무나도 밝고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맨 처음에 올림픽을 갖다가 출전을 했고 그다음에 그 발을 한 번 넘을 때마다 성공의 기쁨들 때문에 그 기쁨이 표정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겠느냐. 나중에 조금씩 또 발가 올라가면서 그 발을 못 넘게 됐을 때는 또 좌절하고 또 실망하는 여력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이 선수는 계속 그 경기를 해나갈수록 더욱더 열정적으로 자신한테 화이팅을 외치고 더욱더 더 행복해하면서 그 올림픽 경기 자체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경기를 대하는 올림픽을 대하는 그 태도와 삶에 대한 그 자세가 느껴지면서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어떤 그 자그마한 행복 하나하나에도 매 순간 하나하나에도 실패하는 순간에도 행복해하는 그 자세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에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은 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너는 사는 목적이 뭐야? 그럼 친구들 또 후배들은 얘기하죠. 따상을 기대해. 또는 코인을 통해서 10배는 벌어야지. 제 질문을 잘못한 거죠. 사는 목적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갖다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삶의 목적은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간혹 가면은 재미있는 걸 추구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어디를 갔다 여행을 간다든지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거나 또는 이미 태어나는 거 어떡하겠어. 그냥 삶이 부여했으니까 그냥 사는 거야. 아무 목적도 없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어찌됐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갖다가 행복하기 위함이라고 정의를 하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럼 행복하기 위해선 도대체 여러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갖다가 찾고 추구하고 있을까요? 보면 어떤 사람들은 돈이 가장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좋은 직업을 있어야지. 또는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아니야 나는 어떤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데서 즐거움을 많이 찾아 많은 다양한 부분에서 행복의 조건으로 들고 있는데요. 사실 행복의 조건을 갖다가 몇 가지 갖다 추려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크게 한번 5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은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윤택감, 그다음에 자유로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삶에 있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데도 경제적인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겠죠. 경제적인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됐다라고 하면은 좀 더 좋은 데서 살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좋은 것을 먹거나 아이들 위해서 다양한 교육, 그다음에 아내의 꿈을 갖다 실현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추가적인
경제적인 자유가 필요합니다. 윤택함이 필요한 거죠. 사실 저는 맨 처음에 코로나가 들어서면서 혹시나 그 재택을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좀 많이 세이빙을 해서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택 업무를 하면서 그다음에 아이들도 집에서 같이 줌을 하면서 모든 식구들이 다 집에 모여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더 윤택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새끼를 다 먹여야 되니까 더 식비도 더 많이 들고요. 특히 요즘과 같은 여름철에는 에어컨도 또 빵빵하게 틀어야 저도 일의 능률이 오르고 또 아이들도 또 편안하게 또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좀 손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재택근무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제적인 자유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을 행복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만 윤택하면 뭐 하겠습니까? 건강해야 되겠죠. 그죠? 경제적으로 제가 남아있는 부를 갖다가 어디든가 소비를 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어디 좋은 곳을 놀러 가거나 맛있는 거를 먹으러 돌아다니려면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나의 목숨을 갖다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밖에 쓰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건강해야지만 나의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 갖다가 해나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일례로 대부분의 그 집안에 큰 환자분들이 계시는 집안들을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한두 달 정도는 한 명 또는 두 명 정도의 희생으로 그걸 갖다 버텨나갈 수 있긴 있겠지만 1년, 2년, 3년 이렇게 아픈 기간이 늘어나면은 나머지 분들도 그 행복 지수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무엇보다 경제적인 자유뿐만이 아니라 윤택법뿐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두 가족 모두가 건강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 번째로요, 관계. 사람은 행복의 요소 중에 하나가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정받는 것에서 또 새로운 그 행복을 갖다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사실은 어떤 동물들이나 사자나 코끼리보다 힘도 약하고요. 날카로운 이빨이나 어떤 발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이렇게 커다란 문명을, 잘 사는 문명을 갖다 지구의 주인이 된 그런 것 같은 문명을 이루게 된 데에는 서로 같이 뭉쳐 살면은 서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 협력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 신뢰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특히 코로나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주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은 저런 관계들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계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분들이 누구냐면은 저도 얼마 남지는 않긴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나이 드신 그 남자분들, 특히 직장에서 부장님 이상 뭐 임원들 또는 CEO든 이런 중요한 직책을 수행했던 그런 분들이 나중에 퇴직한 후에 저 가족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회사에 있을 때는 내가 지위가 높고 많은 책임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나 동료들이 나를 갖다가 다들 존중해주고 나를 갖다가 위해줬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런 의무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런 게 다 해지된 직장을 그만둔 상태, 사업을 그만둔 상태로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같이 먹고 자는 가족 구성원들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집에 와서 가정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뭐 빨래라든지 설거지라든지 아니면 요리라든지 아이들을 돌봐준다든지 이런 거에는 굉장히 노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장님이나 요즘에는 임원들 중에 이제 퇴직을 앞둔 경우에는 오히려 요리 학원에 가서 요리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육아를 공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미래에 나의 가족과의 관계, 그 다음에 퇴직 후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갖다가 좀 더 먼저 만들어 놓는 관계, 그 기간으로 학습의 기간으로 삼는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경제, 건강, 관계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고요. 또 이 세 가지들이 가장 굉장히 좋은 지금 현 상태라고 하더라도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은 윤택한 경제 상황이지만 자유로움이 있지만은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경제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을까요?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관계는 나와 좋았던 그 관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희망의 전체적인 점수들이 굉장히 많이
행복에 대한 점수들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제, 건강, 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 그런 비전이 있어야지만 나의 행복에 부족한 그런 블록들을 갖다 채워줄 수 있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말로 하면 자존감이겠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삶의 방향성이 있긴 있는데 저 자존감이 떨어지면 저런 앞에 있는 경제, 건강, 관계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떨어진 분들은 다른 분들이랑 계속 비교하게 되거든요.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못할까? 우리 아이들은 왜 이럴까? 우리 아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하면서 나는 굉장히 좋지 않은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야 라고 이렇게 비관을 하면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수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는 굉장히 전반적인 행복의 그 수치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행복의 요소들, 경제, 건강, 관계, 희망,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행복하십니까? 미래에도 계속해서 행복을 유지하실 수 있는 삶의 목적인 행복을 유지하실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으시겠죠? 저는 어떻게 행복하냐고요? 저의 과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굉장히 행복했었습니다. 특히 어릴 때 굉장히 행복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유복한 집안에 일남 일녀 막내로 태어나서 굉장히 귀여움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고요. 저희 부모님은 구루댕 아동복에 아동복에서 사업을 하셨어요.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요즘 젊은 분들이 알아듣게 얘기를 한다면 무신사 그런 브랜드에 굉장히 괜찮은 옷들을 갖다 납품하는 그런 소매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 어린 나이에 저희 집안이 굉장히 좀 유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은 3층 집이었었는데요. 방이 7개, 응접실이 한 3개,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응접실 3개, 화장실이 한 3개, 그리고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수영장이 있고요. 저희가 그때 살던 동네가 뚝섬역 그쪽이었었는데요. 저희 동네에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집이 2집이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집은 차가 2대, 자가용 2대,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살았었죠. 저희 아버님이 장사를 굉장히 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친척분들도 굉장히 잘 사셨어요. 저랑 저희 누님은 그 미라 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외가랑 친가 다 합해서 거의 비슷한 연배였었거든요. 한 11명 정도가 같이 미라 초등학교를 다 같이 다녔습니다. 주변이 굉장히 저희들도 굉장히 유복한 집안이고 행복한 집안이었었지만 주변에 있는 친척들도 중상류 이상의 괜찮은 그 상태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었죠. 그러던 와중에 저희 아버님께서 지금까지 벌었던 그 돈들을 자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잘못해서 삐끗해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해서 잘 살던 저희 집도 다 팔고요. 11평 지금 개포동 3단지인데요. 거기에 전세도 아니고 사글세로 가서 월세로 가서 거기서 한 3년 정도 중고등학교 생활을 갖다가 지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의 5가지 요소 중에 경제 자유로운 경제도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건강, 저희 부모님도 나이가 꽤 그때는 드셨기 때문에 40살 중반 이상이셨기 때문에 건강도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습니다. 관계,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다들 저희를 갖다가 굉장히 불쌍해하고 하지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자아를 가지고 계셨고요. 이렇게 극복해서 몇 년 동안 4, 5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뭔가 사업을 또 다른 것들을 펼쳐나가면은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시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부모님들을 보면서 저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제가 굉장히 사춘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나 나름대로의 삶을 준비를 하고 나 나름대로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착한 중고등학교 시절을 갖다가 보내게 되면서 한 5년 후에는 저희 가정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쭉 한번 올라서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행복한 그런 가족으로 남게 되었었죠.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 부모님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은 목이 메이네요, 그죠? 또 그때 배웠던 게 뭐냐면은
아무리 행복한 순간이라도 한순간에 그 행복이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 경제적이든 건강이든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그 행복이 한꺼번에 나빠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래에도 내가 행복한 순간에도 나와 나의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그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찾고 계신다면, 찾고 계신 루커라고 하시면 저희가 저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행복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솔루션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메이는 참 특별한 그 창업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업이 바로 아메이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다른 사업처럼 세계 인류라든지 뭐 인류 복제 뭐 공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열정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아메이의 창업 이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메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시중에 파는 어떤 물건들을 갖다가 도매로 사가지고 그냥 소매로 유통하는 그런 사업이 바로 아메이 사업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메이 사업은 실제로 아메이는 제품을 직접 연구 개발 생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연구 개발 생산에서 만들어진 최고의 제품들을 갖다가 누가 전달을 하느냐? 저와 같은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이 아메이 제품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이걸 누구한테인가 전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은 저는 그 사람들한테 아메이를 대신해서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총 35%를 아메이가 적립을 해놨다가 저 같은 사업자나 또는 일정 부분 이상 구매를 하신 소비자들한테 약 35%의 캐시백을 갖다가 특정한 룰에 따라서 정해진 룰에 따라서 그 다음 달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제품을 구매만 하시더라도 많은 혜택이 있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3만 원 이상만 구매를 하시면 무료 배송의 혜택을 받게 되시고요. 두 번째로 아메이는 특이하게도 구매하신 지 3개월 이내의 제품 어떤 제품이더라도 만약에 제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성능이 하자가 없더라도 단순히 색깔이 이상하거나 냄새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그냥 난 쓰다 보니까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주관적인 어떤 그런 하자라고 하더라도 100% 환불 내지는 100% 만족 보증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쉽게 전달을 하더라도 아메이 사업은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특이한 굉장히 쉬운 사업인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잘 사용하던 제품들을 내가 언젠가부터 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어.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이후부터는 사업의 기회로 35%의 캐시백을 어떻게 받아가는 그 방식만 알게 되면, 룰을 알게 되면 그 룰을 통해서 나의 추가적인 수익, 그다음에 본 수익보다도 더 커지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좀 특이한 거죠. 일반적인 사업을 갖다가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단순하게 치킨집이나 커피점을 하더라도 아이템을 내가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이템을 갖다가 내가 만들거나 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을 텐데 그거 외에도 인력을 고용을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부동산을 관리한다든지 그거 외에 법률적인 리스크, 회계, 세무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해야지만 완벽한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아메이 사업은 특이한 게 그렇게 어려운 모든 것들, 연구개발, 생산 및 재무, 회계, 세무, 법률 모든 그런 것들 일반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 행위들을 아메이가 모두 다 해결을 해준다는 거죠. 단순히 저는 제품에 대해서 알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꾸준히 누구한테인가 전달을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되기만 하는 아메이는 즉 간단하게 얘기해서 리스크가 거의 없는 로우 리스크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격적으로 아메이 사업에 어떤 아이템을 통해서 어떤 사업 아이템을 통해서 전개를 할 수가 있는지를 갖다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생필품 아이템을 사업의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가 이제
많이 이제 팬데믹으로 발전하면서부터 건강을 많이 챙기시기 시작했었죠. 예전에도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많이 챙기셨었는데 요즘에는 더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 그다음에 유산균에다가 오메가3, 그다음에 프로틴에다가 더 많은 것들을 더 건강하기 위해서 아니면 계속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들 구매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비타민, 미네랄 같은 생필품을 갖다가 생산을 하고 있고요. 먹고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또는 또 회사에 출근을 할 때 화장을 하시죠. 요즘 남자들도 화장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정에는 정수기 청정기 없는 집안이 없죠. 깨끗한 공기를 갖다가 특히 미세먼지, 요즘 같이 코로나가 굉장히 안 좋을 때는 공기청정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다음에 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거 외에도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건강하게, 그다음에 안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요리 기구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치약, 칫솔, 샴푸, 그다음에 집안을 닦고 그다음에 우리 옷과 빨래를 하는 그런 세제들, 그리고 그 외에도 한국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사용을 하는 김치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아니면 귀저귀, 분유, 미역이라든지 된장 여러 가지들. 요즘에는 또 개들한테도 사료를, 또 고양이한테도 사료를 계속 줘야 되는 그런 생필품들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한번 아메이 제품으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뉴트리아이트라고 하는 세계 1위 브랜드가 있죠. 1934년도에 최초로 세계 최초의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계 매출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초의 비타민인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게 왜 그러냐? 아메이 광고를 보시면 특이하게도 무당벌레라든지 양이라든지 지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 대신에 일을 해서 최고 품질의 유기농 원료를 갖다 생산을 한다라는 광고 문구, 그다음에 광고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뉴트리아이트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생산을 할 때 뉴트리아이트 유기농 농장에서 세계 최고 품질의 최대 규모의 유기농 농장에서 생산된 어떤 아세로라 씨라든지 사과라든지 아니면 파슬리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료로 해서 이게 뉴트리아이트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료부터가 다른 일반적인 화학 물질을 통해서 어떤 그냥 단순히 추출만을 해서 하는 영양소만 전달하는 그런 건강 보조식품 비타민 미네랄이 아니라 아세로라 C 비타민을 먹는다고 하면 그냥 아세로라 체리를 갖다가 매일매일 몇 개씩 꾸준히 드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블X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20가지 이상의 실제 그 채소와 과일들을 갖다가 농축한 제품들을 갖다가 그대로 드신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뉴트리아이트는 한번 꼭 아메이를 아시면서 그다음에 꼭 한번 브랜드 체인지를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브랜드라고, 그다음에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제품은 안 써보신 분들은 계시지만 한 번만 써보신 분은 안 계신 제품입니다. 아티스트리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지금까지 만들어진 지 한 40년 정도 되는 브랜드고요. 특이하게도 이 제품도 뉴트리아이트 농장에서 생산하는 그 유기농 원료, 천연 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피부가 그 약산성 피부의 상태는 약산성이기 때문에 대부분 제품군들이 약산성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한 건 뭐냐면 단순히 일반적인 화장품들은 피부의 겉표면만 반들반들하고 빛나게 해주는데 이제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아티스트 제품은 진피층부터 근원부터 개선을 시켜주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다른 프리미엄급 화장품에 대비해서 약 3분의 1 가격, 싸게는 한 5분의 1 가격이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티스트리 브랜드도 굉장히 좋은 브랜드고요. 그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리에서도 슬리핑 마스크팩, 그다음에 슬리핑 마스크팩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리 아침 저녁으로 이제 크림 대용으로만 사용을 하시더라도 번들거림이 없는, 개기름이 흐르지 않는, 밤에도 뽀송뽀송하고 그다음에 점점 하얘지는, 그리고 혹시나 또 붉은 홍조를 띠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추하는 제품들입니다. 이런 제품들 꾸준히 한번 써보시면은 남자분들도 아티스트의 찐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매일매일 쓰는 저희 정수기 청정기도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와 그다음에 엠모스피어 스카이 청정기, 그다음에 퀸쿡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겁니다. 바꿔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고요.
정수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청동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무선 치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접촉식 그 무선 충전 기술인데요. 그 기술의 기반이 되는 그런 특허권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특허권을 갖다가 아메이가 삼성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유수의 IT 기업들, 전자 업체로부터 산업들로부터 매년 특허를 갖다 수천억씩 받고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리고 글리스터 치약, 그다음에 칫솔, 그다음에 세티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스카프 뉴트리션에서 포함되어 있는 그런 헤어에 관련된 제품들, 그런 제품들도 굉장히 감동이 깊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저 글리스터 치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메이를 아시는 그 부모님들,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퉁치가 있고 이빨이 시려서 그 비싼 치약을 많이 쓰시는데 그 비싼 치약보다 훨씬 더 성능이 더 좋고 더 대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치약이라서 한번 써보시면은 예전 치약으로 돌아가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글리스터에서 나오는 칫솔모가 굉장히 칫솔모 끝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가공된 치아를 갖다가 손상시키지 않는 그 칫솔과 함께 이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효과를 더 빨리 잘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빨래, 그다음에 집안을 청소해야 되는 SA8, 그다음에 각종 세제류들, 여기에는 바이오 퀘스트 포뮬러라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특징이 뭐냐면요, 찬물에도 굉장히 잘 녹습니다. 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물에 그 희석된 다음에 72시간이 지나면은 생분해가 돼가지고요, 물과 같이 해가 없는 부분으로 이제 분해가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집안에 알러지가 특히 아토피 위험 천식이 있는 집들은 세제들을 쓰시는데 굉장히 선택을 갖다가 주의 깊게 하시거든요. 조심스럽게 하시는데요. 아메이 그에 대해서 그 가장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가 아메이 SA8 세제 세탁 그런 제품들을 쓰시면은 굉장히 그런 아토피라든지 비염 천식을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이 쓰지 않는 그런 김치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기저귀라든지 미역, 된장, 각종 소스들, 그다음에 하물며 요즘에 많이 강아지들, 애완견들 많이 키우시는데요.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는데요. 반려견들에 대한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제품들은 아메이에서 미국에서 본 제품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우리나라의 유수의 중소기업들에게 아메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아메이의 생산 그 기준을 갖다 제시를 해주고요. 그 생산 기준을 만족을 하게 되면 아메이 채널을 통해서 유통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또 반응이 좋은 것들은 국내 한국 아메이뿐만이 아니라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갖다가 하나씩 브랜드 체인지만 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30%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요. 이런 캐시백, 보너스들을 통해서 그 보너스들을 사업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저의 삶,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잡게 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아이템들을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는 아메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는 1959년도에 창립을 해서요. 지금까지 한 2, 3년 정도 되는, 2년 정도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맨 처음에 제이벤달, 그다음에 리치 디보스라는 두 분이 창업을 하셨고요. 위에 상단에 있는 그 회색 사진에 계시는 두 그분들의 젊었을 적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후대에 이제 각각 아들들이 물려서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전문 경영인을 두고 그 두 분들은 아메이 사업의 비전과 그 다음에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더 열심히 더 열정을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또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계시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 이 두 분이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특이하게도 SA8 세제 5가지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로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지역에 진출을 해서요. 그래서 또 특별한 거는 뭐냐면은 한 번이라도 진출한 국가와 지역에서는 아메이는 절대로 철수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국내만 하더라도 그 코로나가 팬데믹이 한 2년 이상 이제 흘른 이후에는 많은 기업들이 해외 많은 기업들이 이제 철수를 했었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특히 언택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철수를 했었고요. 뭐 얼마 전에는 뭐 네트워크 마케팅을 갖다가 표방하는 어떤 업체들도 이제 한국어에서 철수를 했다라는 소식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메이는 특이하게도 1959년도 설립 이후에 한 번이라도 진출한 어떤 나라에서도 절대로 철수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베네수엘라라는 국가는 예전부터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요. 외환 위기를 계속 겪고 있죠.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한 번이라도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돈을 벌게 되면 해외 기업들이 그 수익뿐만 아니라 그 매출도 원가도 밖으로 반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법이 제정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네수엘라의 아메이의 어떤 제품들은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없고요. 대부분의 미국 본사, 세계 각국에서 제품을 생산을 해서 베네수엘라에서 수입을 하는, 베네수엘라 아메이에서 수입을 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 한 푼도 외부로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미 아메이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사업자들한테 자기네들이 맨 처음에 약속했던 절대로 철수하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은 계속 지켜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아메이의 비전, 여러분의 열정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더 힘써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감격에 의해서 요즘에도 열심히 아메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메이는 어쨌든 그런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남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철수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 라는 그런 시기에도 항상 그 신뢰의 바탕을 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과 신뢰가 있는 두터운 그런 회사가 아메이 사업이라고 아메이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시간주 에이다, 미국의 미시간주 에이다라는 지역에 본사가 있고요. 굉장히 큰 규모의 연구개발 생산 시설과 함께 헤드쿼터 시설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이한 건 여기가 그 각각 각종 화학 물질들을 통해서 제품을 갖다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굴뚝이 없죠. 연기나는 굴뚝이 없습니다. 굴뚝이 존재하지 않고요. 특별히 주변에 숲이라든지 어떤 강이나 호수들이 굉장히 청정하고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메이가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세제 5가지로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19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이 환경 오염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매일매일 사람들이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는 생필품을 생필품을 아이템으로 선정함과 더불어 이왕이면 환경을 보호하고 사람들한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자 해서 그 철학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되어 온다라는 그 모습들이 이런 공장 시설물이라든지 본사 전경에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75개의 연구소에서 1000여 명의 연구 과학자들이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1000여 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는 또 추간 중에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IT 회사라든지 아니면 특히 전자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1000여 개의 뭐 특허권은 뭐 별거 아니지 않아? 우리 회사는 뭐 몇십만 개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메이는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값어치가 많은 특허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이스프링 정수기를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던 치기술이라는 그 근본이 되는 접촉, 그 무선 전송 기술 방식의 그 기술들이 그 기술들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회사로부터 IT 기업으로부터 특허료를 갖다 수집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이라든지 제조 방식, 그다음에 포장에 대한 방식 그런 특허권 하나하나들도 판매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특허료를 받게 되면 절대 회피할 수 없는 그런 특허를 많이 다수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9년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한 모든 사업자들, 소비자들한테 약 6조 원 정도의 캐시백 보너스를 지급을 했고요. 그 보너스를 통해서 어떤 집안들은 식단이 바뀌기도 했고요. 아이들의 교육이 바뀌기도 했고, 또는 그 자본을 통해서, 그 보너스를 통해서 나의 인생과 우리 가족들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기회로 활용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미국의 제이반 앤델 가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2대에 걸쳐서 3회
미국 상공회의소에 미국 현재 상공회의소의 의장을 갖다 역임을 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그다음에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 그 서로 거래를 하는 그런 그 룰을 만드는데 많은 그 힘을 갖다가 발휘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에 있는 그 상공회의소도 아니고 미국 상공회의소의 의장을 갖다가 3회 역임을 했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기사들 같은 걸 보시면은 아메이 회장인 스티브 바렌델 같은 경우에는 아메이의 회장의 자격이 아닌 미국 상공회의소의 자격으로 국내에도 많이 초청이 돼서 대통령 또는 재계의 많은 사람들과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갖다가 많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도 아메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명망 있고 신뢰가 있는 그런 믿음의 기업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메이 사업을 갖다가 아시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영상들을 찾아보시면은 그 사실들을 갖다 팩트를 갖다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 5년 정도 전에 이제 EBS에 한국에 없는 부자들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부를 일궈서 자신들의 일족, 가족들을 위해서만 그 부를 갖다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 세계에는 과연 그 부를, 그 자본을 갖다가 자기네 직원들 또는 시민들, 글로벌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 부를 갖다가 같이 나누는 그런 기업들이 없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에 세 개의 기업들을 갖다가 찾아냈고요. 저걸 첫 번째 기업으로 글로벌 아메이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아메이를 통해서 그 기업들이 미시간주의 에이다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 그들의 시민들의 삶을 갖다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병원을 짓고 그다음에 학교 시설을 짓고 그다음에 같은 아트페어 같은 것들 갖다가 후원을 통해서 그 미시간주의 그 도시 자체를 에이다라는 그랜드 레피지라는 도시를 갖다가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 부를 같이 나눈 대표적인 케이스로 한 글로벌 아메이를 소개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건 한 3년 정도 전에 SBS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인데요. 마케팅 리터러시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유튜브나 인스타를 통해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어른들도 굉장히 청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인플루언서가 전해주는 정보에는 좋은 정보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 단순히 마케팅을 위한 정보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 그 어떻게 해야지 그런 그 진짜 가짜 정보를 갖다가 잘 구분할 수가 있고 그런 인플루언서로서 계속해서 그 사업을 갖다 영위하기 위해서 기본 조건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프로그램들에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가장 최초의 인플루언서가 바로 아메이 사업을 통한 인디펜던스 비즈니스 모델, 독립 자영업자가 바로 인플루언서의 초기 모델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의 사장이라든지 아메이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약간 프로그램 반 정도를 갖다가 자신들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인플루언서의 기본이 되었는지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이런 독립 자영업 사업자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발전되기 위해서 소비자들과 그다음에 사업자들과 어떤 신뢰 관계를 계속해서 구축해 오고 그 관계들을 유지하고 왔는지에 대한 프로그램들의 이야기들을 그 프로그램에서 계속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방영된 프로그램인데요.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런 팬데믹 조건 하에서 많은 자영업자가 그다음에 많은 개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협동적으로 이 어려움들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것도 이것도 SBS에서 만들었었죠.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었는데요.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체들, 뭐 이마트라든지 네이버 외에 한국 아메이의 4가지 정도, 그 아까 얘기했던 원포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전되고 그다음에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4개 기업에 대한 성공적인 스토리를 갖다가 프로그램의 반 정도를 할애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 3가지 프로그램들은
강의 끝난 다음에 한번 꼭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요.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메이의 진면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괜찮은 아이템과 함께 괜찮은 회사가 만약에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수익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한테 보너스를 지급하고 이거를 얼마만큼까지 벌 수가 있는지 얼마나 그리고 이 수익들이 어떻게 해서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는 보너스 플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전체 35% 중에서 21%를 차지하고 있는 1차 보너스 테이블이 요 하단에 표시되고 있죠. 20만 PB부터 1000만 이상 되면 3%에서부터 21%의 캐시 매출액 21%를 캐시백을 해주게 되는데요.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있고요. 저도 A랑 B랑 두 친구한테 아메이 사업, 아메이 제품을 갖다 전달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도 누구한테인가 아메이 사업, 아메이 제품 전달을 받았겠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아메이에서는 비즈니스 스폰서라고 해서 저는 이번에 S라고 표현을 해보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저희 스폰서, 비즈니스 스폰서가 저한테 아메이 전달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어떤 달에 8월이 될 수도 있고 7월이 될 수도 있고 상관은 없는데요. 어떤 달에 각각 20만 원씩 구매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포인트를 모으는 건데요. 20만 포인트는 약 30만 원 정도의 금액에 30만 원 또는 32만 원 정도의 금액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계산의 편의상 포인트와 원이 1대1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20만 원씩 한번 매출 또는 구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명이 한 달에 각각 20만 원씩 구매를 했을 때 A, B는 얼마만큼의 캐시백을 가져가게 되냐면요. A, B는 각각 20만 원씩의 구매를 했기 때문에 1차 보너스 3%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3%에 해당되는 6,000원을 갖다가 그 다음 달 14일에 바로 캐시백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의 네트워크에서는 A, B 외에 저까지 전체 60만 원의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60만 원의 매출액은 1차 보너스 테이블에서 6%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보너스는 36,000원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미 A, B에게 6,000원씩 총 12,000원을 캐시백을 먼저 전달했기 때문에 저의 캐시백은 24,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저의 비즈니스 스폰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캐시백을 가져가기에 저렇게 열심히 제품을 소개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비전을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명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전체 80만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요. 80만은 아까 60만과 동일하게 6%에 해당하는 캐시백의 보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총 48,000원의 캐시백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A, B와 저에게 총 36,000원의 캐시백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스폰서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12,000원의 캐시백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의 역전이 발생을 하게 되죠. 스폰서보다 제가 24,000원, 약 12,000원이 더 많은 캐시백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이하게도 회원 수도 많고 먼저 가입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매출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스폰서보다 제가 더 많은 캐시백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메이의 사업은 무엇이냐? 아메이의 제품, 사업들을 누구한테인가 전달하고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하는 사업이 아메이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단순하게 보면 A와 B는 그 달에 한 번씩 구매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구매에 대한 그 캐시백을 받게 되시는 거고요. 스폰서는 저에게 한 명이 자기가 한 번 구매를 하고 저 한 명에게 광고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반해서 전 한 번 구매하고 A, B라는 두 친구에게 광고 전달을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네트워크에서 가장 광고 전달, 마케팅을 많이 한 사람은 누구냐 봤을 때 저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은 캐시백이 가져갈 수 있는 방식으로 아메이의 캐시백 전달 룰이 짜여져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메이 사업이라고 하면 먼저 가입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것 같은데 절대로 선착순이 아닌 오히려 아메이 사업은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아메이 사업을 더 열심히 전달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수입이 결정되는
누력순의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24,000원, 12,000원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확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AB 외에도 C라는 친구에게 좀 더 아메이 제품을 갖다가 사업을 전달해서 각각 20만씩 매출이 일어나고요. 저는 제가 또 20만 원 외에 또 그 밖에 다른 다양한 분들에게 아메이 제품을 전달해서 전체 120만의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 1% 보너스에서 9%에 해당되는 캐시백을 받게 되고요. 이때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핀이 되게 됩니다. 이때 대략적으로 보면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요, 내가 좋아하는 아메이 제품들을 갖다가 한 반 정도 50% 할인한 가격으로 계속 구매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아이들과 함께 좋아하는 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들 식단을 바꾸거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한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교육을 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는 거죠. 그 정도면. 그런데 이 네트워크를 좀 더 많이 발전시켜서요. 20만씩 발전된 네트워크를 한 60만으로 발전을 시키고요. ABC를 갖다가 60만으로 발생시키고요. 그 외에도 저는 220만의 추가 매출을 발생시키면 전체 매출은 400만 원, 15%의 매출이 발생되고요. 그때 되면 저는 브론즈 빌더라는 핀이 되고 그때의 수익은 약 한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면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다 마련하면 매달 또박또박 100만 원의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요즘에 이제 부동산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100만 원 정도의 그 월세를 받는 그 오피스텔을 얻다가 얻으시려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 용산이나 강남에 있는 그런 자산을 마련하시게 되면, 오피스텔을 마련하게 되시면 100만 원 정도 좀 언더, 그거보다 좀 약간 적은 금액의 월세를 받는 그런 자산을 자산을 갖다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은 브론즈 빌더라고 하면은 강남이나 용산에 4억에서 5억 정도의 오피스텔을 마련하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정도의 네트워크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시면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갖다가 좀 더 발전을 시켜서 한 달에 1,000만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 1,000만 PB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 저는 월 2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1,000만이 발생한 다음에 1년 내에 2번 더, 총 3번의 1,000만을 달성하게 되면 골드 플러스라는 핀을 받게 되고 그때도 수익은 약 월 250만 원 해당하는 달에 동일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1년 내에 총 6번의 1,000만을 달성을 하게 되시면 플래티늄이라는 핀이 되게 되고요. 일시일 보너스를 240만 원을 갖다가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 정도의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 상속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핀이 된다는 거죠. 저 정도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 1년에 대충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갖다가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 정도의 네트워크만 하더라도 월 따지면 대충 한 130만 원, 한 150만 원, 이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그 연금을 노후연금, 퇴직연금을 갖다 넣게 되시죠. 퇴직연금을 넣게 되시는데 그 퇴직연금을 갖다가 국민연금을 넣게 되시는데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중반을 갖다가 한 30년 정도 붓게 되시면은 대략적으로 월 한 13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이 정도의 네트워크는 저희 브릭스 시스템을 이용을 하시면 빠르게는 1년 내 당연히 아무리 늦더라도 한 2, 3년 내에는 다 만드실 수 있는 정도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정도의 네트워크만 탄탄하게 다지시더라도 일반적인 대기업에 다니는 그런 직원들이 30년을 복무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갖다가 몇 년 내에 만드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1,000만씩 하던 걸 갖다가 1년 내내 하시게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는 핀 되고요. 아까 월 250만 원, 그다음에 일시불 보너스, 연말 보너스 추가를 해서 약 4천만 원 정도 이상의 수익을 보너스를 갖다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시면은 대기업에서 과장 이후 어떤 대기업에서는 좀 차장 중반 정도의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받은 연봉에서 세금을 약 한 21%, 15% 이상, 무조건 10% 대략 그 정도 되면 22% 이상 월급을 갖다가
세금 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할 때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내는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같은 경우 환급을 받으시죠. 월급을. 기존에 냈던 원천징수에서 환급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정도의 수익만 달성하시더라도 일반적인 회사에서 과장 이상, 차장, 많게는 부장 초반까지 그 정도의 이제 연봉을 만드시는 그런 사업가가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정도 되시면은 추가적으로 또 어느 정도의 매출을 좀 더 달성을 하시면은 리더십 여행이라는 걸 갖다 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 여행은 달성한 저만 가는 게 아니라요. 저와 아내, 제 배우자 또는 저와 가족들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여행을 갖다가 달성할 때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충족할 때마다 그 다음에 계속 가실 수 있는 그 여행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월 4천만 원 정도 이상의 핀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후원을 하고 도와주고 컨설팅을 계속 해주게 되면요. 그래서 2명의 플래티늄 이상을 갖다 성장시키게 되면 저는 사파이어라는 핀이 되고요. 저의 수입은 약 4천에서 많게는 6천 정도의 연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 파트너는 저보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빠른 기간에 3명의 플래티늄 이상 4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수익을 가지고 보너스를 발생시키는 사업자를 갖다가 컨설팅하고 도와줬다라고 하시면은 에메랄드라는 핀이 되고요. 연수익으로 한 8천에서 한 1억 정도 또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된다라고 하면 한 1억 5천 정도의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건 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보다 더 늦게 나왔던 어떤 파트너는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빠른 기간에 6명의 플래티늄을 성장시키게 되면 이분은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되고요. 이때는 약 1억 5천에서 2억 원 정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면 2억에서 2억 5천 원까지 발생되는 보너스가 발생되는 그런 사업으로 성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저보다도 저의 파트너들이 계속해서 저의 핀을 역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암에 있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으로 보시면 저랑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저랑 같이 일했던 혹시 뭐 부주방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옆집에다가 가게를 열든지 나 경쟁에 관계된 어떤 사업체를 차려진다라고 하면 제가 그분들을 계속해서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계속 그 사업들이 잘 돼갈 수 있도록 응원해 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암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분들이 저를 더 뛰어넘어서 더욱더 커다란 사업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저의 네트워크를 더 탄탄해지고 저는 그 외 옆으로 더 네트워크를 펼치면서 다른 이미 한쪽의 네트워크는 제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이미 탄탄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외에 다른 네트워크에 좀 더 컨설팅, 좀 더 후원을 하면서 더 큰 네트워크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고마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암의 사업은 윈윈의 사업이고 컨설팅을 하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의 사업은 계속해서 옆으로 펼쳐가셔도 되지만 이것을 갖다가 저희 후원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파운더스 플래티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로 성장을 시키면서 그분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1점, 1.5점, 3점 이상의 점수를 모아서 그 점수를 통해서도 저의 핀업을 저의 보너스를 갖다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수석 다이아몬드만 하더라도 3억 5천, 더블 다이아몬드는 4억 5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핀이 높은 핀의 금액이 약 10억에서 15억 정도, 많게는 20억 정도까지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저희 그룹은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서정호 최윤정 사장님이 이 핀에 해당되시고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에서 가장 보너스를 캐시백을 가장 많이 가진 캐시백 보너스를 가장 많이 가진 수익을 많이 가져가신 핀이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탄탄하게 사업을 갖다가 컨설팅, 윈윈의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랜들, 그다음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브릭스 그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메이 사업에서 다이아몬드가 다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이아몬드가 이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제가 숟가락이 잘 안 보이죠? 중간에 있는데요. 다이아몬드 핀은 사실 중간 정도에 되는 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달성할 수 있는 많은 플랜들이 있고요.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꿈과 노력과 목표가 더 크다라고 하면은 아메이는 또 글로벌 아메이는 새로운 또 플랜들을 또 계속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아메이가 창립된 65주년이 되는 2024년 9월,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갖다 달성을 하시면요. 원래 다이아몬드 이상들만 갈 수 있는, 다이아몬드 이상들만 가서 굉장히 럭셔리한
초특급 그런 이벤트들이 매년 펼쳐지는데요. 특히 65주년이 되는 2024년 8월 31일까지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갖다 달성하신다고 하면 그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에 같이 조인이 돼서 다 같이 지중해 크루즈, 아마도 베니스에서 제가 스타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즐긴 다음에 베니스로 가서 한 바퀴를 돌고 또 지중해 어떤 곳에서 또 즐긴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겠죠. 또 아내와 같이, 아내 또는 또 배우자와 같이 여행을 갈 수 있는 그 지중해 크루즈 플랜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3년 정도 남았는데 한 1200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지금 막 시작하셔서 도전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도전할 수 있는 그 플랜들, 시스템들, 그런 후원을 해줄 수 있는 많은 스폰서분들이 준비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제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아메이 비전을 조금이라도 알아두신다고 하신다면 가능성을 갖다가 알아챘다라고 하시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바로 A65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에 도전하는 그런 오늘 첫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메이의 여행은 단순히 그렇게 여행을 그냥 투어처럼 그냥 단체 관광처럼 하는 그런 투어가 아닙니다. 수많은 플랜들,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제가 선택만 하면 됩니다. 호텔에서 잠만 자고 싶으신 분들은 안 나오셔도 돼요. 내내 돌아다니고 싶으신 분들은 돌아다니시면 되고요. 내내 골프 치고 싶으신 분들은 골프장 가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때 발리에 갔을 때 서핑을 했습니다. 서핑. 제가 좀 약간 스노우보드를 좀 잘 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노우보드가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스포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서핑을 하면서부터 그 마인드가 바뀌었습니다. 서핑이 오히려 훨씬 더 저에게 자유로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됐더라고요. 서핑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아티스트 브랜드와 똑같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지만 단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리로 간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다른 건 다 무시하고 꼭 서핑을 해보라는 그 조언을 해주는데요. 한 번 갔다 온 친구들은 진짜 같아서 서핑 빠가 되더라고요. 한국에는 그 양양이라든지 부산 송도라든지 이런 데 서핑을 할 수가 있는데 또 해외로 가는 그 서핑들은 또 새로운 맛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지중해로 가게 되면은 아마도 지중해에서도 또 서핑을 원하는 분들이 많으면 아메이는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꼭 준비해 주시고 서핑을 또 지중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메이 여행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있는 부장님이나 임원들과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같이 가는 그 여행이고요. 또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우리와 다 같이 함께 협력하고 도움을 줬던 그런 파트너들과 그 다음에 형제 그룹들과 스폰서가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행이기 때문에 더욱더 뜻깊고요. 더욱더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매일 밤마다 그 자유로움과 함께 그 광란의 밤을 즐길 수 있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남을 접대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다음에 나와 같이 한 모든 사람들 위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바로 아메이 여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이 사업은 파는 사업 아니야? 라고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메이 옛날에 아마그랩이라는 그 잡지가 있었고요. 그 잡지에 보면은 매달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핀업한 분들의 사진을 게재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플래티늄을 갖다 달성하셨는데 흑백 사중으로 나오신 그 고권석탁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분이 돌아가신 지가 꽤 되셨었는데 저분이 그렇다 그러면은 무덤에서 뭐 팔러 다니진 않으셨겠죠. 영업하러 다니진 않았겠죠. 저분이 어떻게 핀업을 하셨냐면은 그 전에부터 탄탄하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 네트워크 마련됐던 네트워크들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 발전이 되면서 매출이 올라가면서 이분이 플래티늄 핀이 됐고 이분이 발생한 그 보너스들은 그분들의 이제 상속자들, 그분들의 가족들이 그 혜택을 입게 되는 거죠. 한국에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 원의 보너스를 갖다가 받으신 오빠분이 계십니다. 그 여자 동생분이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이셨었는데 사업을 갖다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정도까지 이제 진행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네트워크들이 더 상등을 해서 매년 몇억 원 이상의 그 수익들이 오빠한테 전달을 했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오빠가 뭐 20억인가 30억 정도
까지는 공개를 하셨다가 그 다음부터는 너무 관심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의 캐시백이 이번 올해 들어왔는지를 갖다가 더 이상 공개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내가 했던 그 작은 네트워크, 내가 열정을 퍼부었던 그 네트워크들이 자산이 돼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대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본과 자산을 만드는 사업이 바로 아메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이 사업은 다단계 아니야, 다단계. 내가 지금 가입하면 저기 완간위에 작은 완간위에 매날에 조그만 점으로 찍히는 거야. 그런 사업이 아메이 사업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네트워크의 이제 맵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핀이 높은 일본 나카지마 가오루라고 하는 파운더스 크라운 더블 크라운 엠버서더라는 핀에 1년에 이제 보너스가 7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네트워크인데 크라운은 크라운 이상이겠죠. 그다음에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 작은 동그라미만 하더라도 약 한 2억 원, 1.5억에서 한 2억 원 정도의 보너스가 발생되는 그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단계 구조라고 하면은 커다란 중간에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주변에 크라운들이 위치하고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가 이렇게 쭉 위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크라운들만 하더라도 왕관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비선형적으로 그냥 랜덤하게 발생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아메이 사업은 내가 어떻게 사업을 했느냐, 내가 사업을 어떻게 얼마나 빨리 전개했느냐에 따라 성장하는 사업이고요. 내가 사업의 크기를 갖다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아메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한 40분 정도, 한 40분 정도 됐나요? 한 50분 정도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긴 시간 동안 제가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비가 내려서 좀 선선한 날씨긴 합니다.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찾아가는, 행복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시원한 한 줄기 비와 같은,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시원한 바람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어떻게 그런 시간이 되셨는지요? 꼭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팬데믹이 지나면은 코로나가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시원한 강바람을 맞거나 아니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맛있는 음식과 맥주 한 잔을 할 수 있는, 또는 지중해에서 다 같이 3년 후에 지중해에서 선상에서 지중해 또 바닷가 앞에서 멋있게 와인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기회로 여러분들께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사업 설명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